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이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특허 거절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거절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시기 전에 거절 사유를 미리 아시게 되면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명세서 기재 불충분입니다. 특허 요건이라 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특허 요건, 그러니까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진보성이 있어야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 요건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거절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발명 자체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발명 자체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를 잘못하게 되면 명세서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발명을 설명한 기술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잘 작성해야 되겠죠. 특허 요건, 발명 자체가 특허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명세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명세서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특허 요건, 발명 자체가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는 거고요. 발명 자체가 특허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를 잘못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기재 불비거든요, 이게. 명세서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거절 사유 해결 방법이 있나요? 예, 거절 사유 해결 방법은 당연합니다. 그냥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허 출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절 사유 해결 방법이 되겠죠, 결국.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불충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요건 거절 사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특허 요건이라고 했는데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특허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명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거나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으면 거절되는 거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이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할 수 없죠. 발명처럼 보이지만 발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게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규성은 발명이 종래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29조 1항에 기재되어 있고요. 신규성을 넘어서 발명이 종래기술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업자가 종래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허법 제29조 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허 요건 거절 사유로 세 가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없음을 특허 요건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허 요건 거절 사유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허 출원할 때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안 해주죠. 저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게 연구기관에 해당된다 하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하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예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춰졌다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기재불비를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됩니다. 이거 두 번째 이제 대표적인 거절 사유인데요. 명세서에 오타가 있거나 도면보호 불일치가 있거나 청구한 기재 방법 위반인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명세서 기재 불충분, 기재 불비는 쉽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 이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타를 추정하거나 도면보호를 일치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구한 기재 방법을 특허법에 맞춰서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발명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해당 기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명세서, 발명 내용을 기술한 명세서가 발명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심사부터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에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세 번째 항목을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발명의 원리나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효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발명 원리가 잘못되고 있거나 작동 방식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효과만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이때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하기 때문에 또 거절 이유가 또다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 예를 들면 기계특허의 경우에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해야 이 세 번째 발명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해당 기술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 거절 이유로 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건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기계특허 전문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거절 사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거절 사유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신규성, 진보성 위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특허청에서 어떻게 거절 이유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서류인데요. 이게 거절 이유 통지서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대리인으로 제가 실제로 특허 출원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특허는 금속물질 선별기라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허고요. 2022년 6월 21일에 이제 특허 출원이 됐고요. 출원번호는 10-2022-0275226번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이 특허의 심사 결과는 2024년 6월 25일에 저희가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특허 출원하고서 2년 후에 이제 이 심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즘에는 심사 결과가 굉장히 좀 늦게 나와서 2년 가까이 돼야지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우선 심사하면 좀 빨라지긴 하지만 보통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요게 이제 법규 조항이 적용 법조항이 나와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성에 대한 29조 1항에 대한 법조항이 나와 있고 29조 2항이죠. 그러니까 이 특허는 신규성도 없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된 건데요.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절된 건 아니고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온 거죠. 구체적인 거절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1. 이 출원의 청구 범위의 1항 내지 2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므로 29조 1항 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죠. 인용 발명으로 등록 특허 공보 제10-1902-985호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 발명이랑 저희가 이제 그 출원한 금속물질 선별기 특허 출원이 동일하다는 거죠. 인용 발명이 공지되어 있는 발명이랑 저희가 특허 출원한 금속물질 선별기가 같다는 거예요. 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진보성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특허 출원한 거랑 인용 발명이랑 이렇게 대비를 해놔서 다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를 못 주겠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요거는 이제 진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출원의 청구 범위,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29조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용 발명이 3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인용 발명 3개의 1, 2, 3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저희가 특허 출원한 금속물질 선별기는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도 없고 진보성도 없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면 저희 출원 의뢰하신 분들도 이게 거절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나온 거절 이유 통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하면 특허를 이제 받을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잘 대응하면 특허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통지서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거절 이유 통지서가 나온 금속물질 선별기잖아요. 특허 출원 번호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거절 이유 통지를 받고 나서 이제 보정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로 지적한 내용을 반박하는 서류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요거는 이제 특허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여드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예시적으로 특허
특허청에서 어떻게 거절 사유를 지적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거절 사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출원 시에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허 출원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출원하려는 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종래 기술 수준을 알고 있으며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발명 내용을 이해하고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게 거절 사유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를 찾아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리사에. 그래서 기계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계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화학재료 특허인 경우에는 화학재료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전기전자 특허인 경우에는 전기전자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건축토목 특허인 경우에는 건축토목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그 발명이 종래 기술도 알 수 있고, 그죠? 그 변리사가 종래 기술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발명의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 특허인데 여러분들의 특허가 화학이나 재료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화학이나 재료 전문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기계 특허의 종래 기술 수준을 알고 있을까요?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발명을 이해하고 발명 원리나 작동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기계전문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거절 사유 해결 방법이,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특허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실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의뢰할 때 여러분들이 의뢰하려는 발명의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게 거절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출원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거절 사유의 대표적인 특허 요건 불충분,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명세서 기재 불충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